지난해 말 5개 정당이 합의해 선거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빠지면서 이 4당 합의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습니다. 자, 그 일정에 따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결국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요.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전국은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알아봅니다. 자, 스튜디오에 법무부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네,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뭐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고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극한 대치 상황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쭉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논의 과정이 있었죠? 네, 지난 12월 15일이죠. 여야 5당이 선거법 개정에 합의는 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선거법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요. 2019년 3월 5일경에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심상정안, 그러니까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인 심상정안이 패스트트랙 신속 지정 안건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때 국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1월 27일 날 국회에 부의가 됐습니다. 본회의에. 그리고 이제 12월 3일경 한국당이 이런 국회에 부의된 개정안을 반대하고자 무작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국회 내에서는 지금 정가에서는 이것이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좀 단식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필리버스터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먼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심상정 안이라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 따라서 지금 어떤 선거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가 뭐 10명, 20명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계산 방법이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쉽게 설명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정당에 투표한 그 득표율에 연동하는 거고요. 독일식 연동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300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A당이 50%를 득표했다고 치시죠. 그러면 300석의 50%면 150석이거든요. 150석이죠. 근데 지역구 100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50석을 비례대표대로 다 주는 겁니다. 150석. 정당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라 그 뜻이군요. 그렇죠. 무조건 100% 연동형이고요. 근데 준연동형, 100% 연동을 했더니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문제점들이 좀 예를 들어서 의석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00% 연동을 하면 어떤 지역, 어떤 당이 굉장히 한 150석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당은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당들이 또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석수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300석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산식에 따라서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지금 현재 겁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구제 플러스 병립형이죠. 그렇습니다. 지역구 선거랑 네. 사실 그 비례대표 선거를 따로 하는 거랑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예 300석을 확정해 놓고 이 안에서 나눠 가자라는데 연동형이 되다 보면 지역에서 몇 석 얻을지 또 정당 득표율이 몇 표가 얻을지에 따라서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의석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대 정당들이 유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들이 계속 거론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었는데요. 정당 득표율은 25.5%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41%, 총 123석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는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39석을 가져갔는데요. 정당 득표율이 26.7%, 실질당 민주당보다 높았어요. 민주당보다 높았네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2.7%의 의석밖에 못 가져가서 그러니까 80석 가까이 가져가야 되는데 39석을 가져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다르다. 사표 발생을 저지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동형을 하려고 했는데 네. 또 이제 거대 정당들이 또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반토막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뭔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연동형은 아니지만 연동형을 비율을 설정하자. 예를 들어서 연동형을 50% 설정할 수도 있고 40% 설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50% 연동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0석인데 A당이 50%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럼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으면 150석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비례로 5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50%만 연동하자. 그래서 25석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50%로 나눈 다음에 남은 의석이 있으면 또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했듯이 반은 연동형을 가져가고 반은 병립형으로 그냥 가져가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안에 녹아져 네.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느냐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국 정당으로 해서 전국으로 해서 A라고 하는 당이 전국에서 몇 퍼센트를 얻었냐, 30% 얻었으면 30%에 해당하는 의석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이제 기존의 비례대표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한 지역, 예를 들어서 영남 같은 경우는 한 당밖에 당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를 두자. 그래서 호남에서 비례대표를 두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별도로. 얘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네. 이제 그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정당 간의 이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그렇습니다. 가지고 하냐 배분하느냐고. 네. 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 안에서 비례대표를 배분할 때 쓰는 방법인 거죠. 네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 어떤 권역에다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넣는 거죠. 그리고 그 권역에는 이미 15명의 국회의원이 뽑기로 돼 있고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5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5석을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그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권역으로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권역별 비례대표입니다. 석패율은 뭔가요? 이거는 좀 어렵죠. 석패율은 좀 아쉬운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 지난 총선에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 24표 차이로 졌습니다. 24표 차. 24표. 정말 아까웠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뭐 몇 표 차이로 진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 선거에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능력 있고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데 좀 안타깝게 진 사람들을 구제해 주자는 게 석패율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정당에서 오히려 그 지역만으로 내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까지 같이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떨어졌을 때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에게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이런 말이 있어 한간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지금 지역구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비례대표로 갈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입장벽 얘기도 좀 해보죠. 이게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주고 안 주고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실상 전문가들, 기존의 지역구 후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특수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건데, 최근에 보면 정당 대표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 그렇다 보면 비례대표를 늘리다 보면 오히려 정당 대표 또는 뭐 권한이 있는 사람, 줄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서 오히려 청소년이라든가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청년들, 또 이런 약자계층들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어떤 원래 비례대표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진입하기 어려운 전문가 측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네네. 그런데 이런 들어오기 것들이 위해서. 당 대표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입장벽을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건 3%였죠?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안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진입장벽이 3%였는데 이 진입장벽을 좀 더 열어주자라는 것도 있고요. 더 높이자는 거잖아요. 지금 5%까지였나요? 5%로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더 올리는 3%에서 5%. 이제 그건 뭐냐면 다수당들이 지금 양당이 있지 않습니까? 양당들이 하다가 지금 소수 정당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나 준연동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소수 정당들이 너무 많아지면 조금 불안한 심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양당제에서 양당들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많이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좀 5%로 줄이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연령도 있죠, 연령? 그렇습니다. 연령도 지금 현재 만 19세인데 만 18세 이하로 낮춰서 청년들이 더 많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OECD 국가에서 저희 나라만 지금 만 19세라고 하니까 뭐 이 부분은 뭐 낮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장 이제 논쟁이 치열한 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이 비율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5석 대 75석이 지금 심상정 아니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아닌데 비례대표 75석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 7%, 8% 정도면 20석 가까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표를 누구한테서 뺏어오느냐? 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죠.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결사항전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이 절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준연동형의 비중을 50%가 아닌 뭐 40%로 할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석수를 50석으로 줄이자, 뭐 40석으로 줄이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협상 과정에서 조율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게 250대 50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지금 가장 이 선거법 개정에 가장 강력한 의사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완전히 뭐 아니면 도처럼 완전히 못 걷느냐라는 것보다는 조금 양보해서 비례대표의 연동률을 좀 높이는 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양보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래 현재 지금 253석이잖아요, 지역구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겨우 딸랑 3석 줄이는 건데 네. 참 그것도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네. 이런 것도 그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고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자, 자유한국당에서는요. 무슨 소리냐? 비례대표제 아예 없애버리고 네. 오히려 그냥 의원 정수 줄이자.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하면서 270석으로 비례를 없애버리자. 오히려 국회의석 수를 줄이자. 이게 이제 한국당이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죠. 자기에게 좀 더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이건 다른 당의 의사를 좀 무시한 약간 조율되지 않은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고요. 실제 한국당에서도 국회의원 300석을 줄이면 본인들의 이 먹거리가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반대할 건데 이건 좀 약간 포장된 어떤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기 때문에 198개 법안에 전부 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될 수 있어서 무기한 연장이 될 수 있고 실제 내년 4월 전까지 선거법 개정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이제 타협에서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고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좀 더 갖고 불리한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로 이합 집산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이게 한국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지역구가 축소될 경우에는 자기가 출마할 지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기도 쉽지는 않다. 앞으로 좀 선거법 개정이 참 어려운 고비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일꾼을 뽑는 게 바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거의 룰을 정하는 거니까 잘 타협해서 올바른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